숨? 네, 숨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은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쉬셔야 될 것 쉬는 같아요. 게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죠. 요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밖에서 사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주로 해 먹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집에서 칼질하는데 긴장 되게 오랜만인데. 특히 장인어른이 진짜 미남이 좋고요. 카레가 없는데? 아니 칼이 있어. 근데 국물 양이 딱 맞네. 어때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후추를 살짝 뿌리면 좀. 아, 그때랑 똑같지? 재밌으신가 봐요. 제가 틀어놓은 게 아닌데 보니까 재밌네요. 형님 뭐 하세요? 지금 같이 스터디하는 동생 독백이 있는데 그 독백 대본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다 해놨던 대본인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뭐야? 응? 얼마 배우셨어요? 한 2달 반, 3달? 완전 아직 피아노를요? 화성학. 피아노는? 피아노는 화성학을 배우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쳐보는 정도? 그럼 그 전에 아예 피아노 완전 처음이에요? 네. 오, 그래도 꽤 빠르시네요. 2달인데. 근데 할 게 없으면 저는 막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일정 없을 때 그냥 저 연주 한번 가능하신가요? 아 아이 설마.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 그대 보내 제가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음악적인 걸로 감동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음악적인 걸로 감동을 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건 뭐죠? 이 정자가 뭐죠? 아 그거 운동할 때 딱 100개만 채우려고 그거 적으면서 해요. 까먹어서. 아, 매일매일? 네, 턱걸이 100개. 매일 이렇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테이크 제로입니다. 네. 오늘은 고가운 배우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30살 배우 고강훈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형님 두 분과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다. 먼저 이제 프로필을 먼저 네. 볼까요? 96년 2월 27일생. 네. 이시고 부산 출신이에요. 그럼 서울에는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집안에 사정이 조금 있어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25. 서울살이에 또 어떤 뭔가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고충 같은 게 있나요? 뭐 지방에서 올라온 배우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먹고 자고 뭐 그게 우선 제일 힘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밥을 해먹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는데 진짜 많이 아플 때 혼자 있는 거 그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답답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빼고는 뭐 사나이기 때문에 그건 내는 거죠. 대충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사나이란 말은 장난이고. 근데 혼자 사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얘기 맞습니다. 같아요. 네. 배우가 아니더라도. 오, 근데 이력이 되게 독특해요. 어릴 적에 바둑 선수 생활을 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배우가 되기로 된 계기까지 그때 어땠는지. 초등학교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더 놀고 싶은데 바둑 학원을 가야 된다고 집에 가라고 해가지고 나도 따라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었죠. 이제 거기서 바둑을 처음 접하게 됐고 부모님은 제가 너무 산만해서 바둑을 한번 배워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바둑을 시작을 했는데 남들보다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바둑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학원에 있는 형들이나 누나들이랑 바둑을 둬도 제가 비슷비슷하게 둘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그 이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제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이제 학교에 출석을 하고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이제 바둑 도장으로 저는. 네, 그게 다 인정이 됐나 봐요. 네, 그건 이제 예체능 특기생. 근데 그 제 기억에 뭐 시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뭐 그게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도 했었고 바둑 유소년 국가대표도 했었고 그때 저랑 같이 부산 대표로 이렇게 대회 다니고 했던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기사님 프로님 유퀴즈에도 나오셨고 아 그래요? 근데 진서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둑을 태교부터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태교 바둑이 있군요. 진서 아버지가 바둑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남달랐죠. 진짜 진서는 바둑을 딱 지고 나면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요. 제가 바둑 선수 생활을 꿈꿀 때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기사님이 이제 이창호 사도님 실제로 지도 대국도 몇 번 받았었고 그럼 바둑에 있었는 어떤 그 끈기가 뭔가 연기에 더 저는 도움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프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씨앗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진서라는 워낙 높은 벽을 이렇게 마주해서 그런지 어차피 내가 여기서 1등이 될 수 없겠다라는 걸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5단까지만 이제 한국기원에서 받았고 아마추어는 7단까지 있고 그 다음이 프로 1단부터 9단까지 있는데 프로로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 저 때까지는 1년에 한 명을 뽑았을 거예요.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와. 한 명. 그리고 뭐 특별 입단 이런 게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강한 대회에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입단이 됐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프로 되기가 뭐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엄청 어려운 종목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연기라는 걸 배우라는 걸 어떻게 꿈꾸게 되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바둑 기사의 꿈을 접고 막연하게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그냥 운동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사촌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스페인이랑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로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2달 동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페인에서 공연을 하나 봤는데 그걸 딱 보고 나는 저기 무대 위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나무가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고 무대에 있던 그 원목이 너무 아름다웠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조명들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멋있다기보다는 무대라는 공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 2주 정도 빨리 돌아와서 연기 학원을 다니게 해달라. 네.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당연히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밥 안 먹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반은 뭐 이렇게 반에서 중간 이상을 했었는데 공부 안 한다. 시험 일부러 다 틀려가지고 이제 빵점 마장하고 나름대로 이제 보이콧을 집에서 했었죠. 네. 얼마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아예 그냥 마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 라면 사 먹고 몰래 배고픈데 밥 안 먹는다고 이제 뻐기고. 다 그건 또 그런 노력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저희 아버지는 되게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얼굴은 무슨 배우를 하노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었고 그래도 제가 그러면은 길을 걸었었던 게 이제 예고에 붙으면은 배우를 하겠다. 예고에 떨어지면 또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학원만 우선 보내달라. 그래서 연기 학원을 한 3달, 4달 다니고 이제 시험을 보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붙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지금 이제
예. 믿어주시고. 네. 제가 또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항상 지지해 주시는 편이에요.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렸을 때부터. 또 최근 작품을 보면 드라마 태풍상사에서 사입 선배라는 역을 맡았다고 나오는데 어떤 역할이고 또 어떤 경우로 또 이 역할을 하게 됐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게 연극이었고 대학교도 연극 전공으로 나왔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쭉 대학로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 첫 작품은 이제 허식당이라는 그 드라마였고 거기에서는 이제 허균이라는 그 인물의 치루 중에 한 명이었던 서자 역할을 연기했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퓨전 사극이었고 제가 나가는 건 이제 사극인 그 이제 조선시대에서 맡았던 그런 역할을 촬영을 쭉 했었던 기억이 나고 사입 선배 같은 경우는 태풍상사 배우 김민석 선배님이 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뭐 이준호 선배님하고 옛날에 그 사입이라는 게 물건을 대신 떼다가 이렇게 판매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건데 그냥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역으로 이렇게 나갔다 온 작품이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매체 현장은 저한테는 이제 허식당이라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사실 저는 근데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연기를 할 때 제 마음가짐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서 뭐 사이즈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구도나 시스템적인 거는 너무 다르지만 그 공간에 대한 인식만 하면은 크게 뭐 이렇게 벗어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체를 나가든 무대에 존재하든 마음가짐은 똑같이 했던 그런 현장이고 태풍상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은 촬영 기간이었어가지고 그냥 NG 없이 그냥 찍고 왔던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요거는 근데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냥 연락이 와서 갔던 그건 작품이에요. 요건 회사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갔던 작품이었고. 네. 네, 그러면 연극과 매체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준비를 한다 하셨지만 배우님이 느끼는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무대 연기와 카메라 연기가 다른 점은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는. 왜냐면 감독님이 편집해놓은 컷투컷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연극은 늘 풀샷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배우의 원하는 부위, 원하는 연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거꾸로 배우의 입장에 가져와서 제 스스로 적용을 해보니 무대 위에서는 1초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초도 안 들리는 소리가 없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작품에 임하게 돼요. 백스테이지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뭐 큰 역할을 맡아보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이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컷이요 하고 나면은 한 3초, 5초 후에 이제 연기에서 빠져나오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나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연극을 할 때는 백스테이지에서 쉬든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뭐 옷을 갈아입든 이러든 간에 이제 늘 그 인물로 계속 존재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긴 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늘 그 상황에 조금 더 밀도 있게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해요. 연극을 하면. 연기적인 거는 사실 저는 진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매력은요? 무대는 우선 컷이 없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네요. 막이 올라가고 이제 음악이랑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쨌든 그 무대 위에 존재하는 배우들이 쭉 이어나가야 되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고 카메라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춰져 있는 내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저는 더 밉게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부족한 면도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뭐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보이는 걸로든 더 신경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내가 못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연극은 사실 찍어놓고 봐도 풀샷으로 봐야 되니까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따주지 않으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데뷔를 연극 안티고네로 데뷔를 하셨는데 연극을 하면서 있었던 뭔가 어떤 본인의 실수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든가 어떤 뭔가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햄릿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참여했던 작품이었는데 햄릿 5회라는 작품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레어티즈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레어티즈와 햄릿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고 여동생과 뭐 그게 있는 상황이니까 원작이랑은 다르게 어쨌든 제가 엄청나게 격분해서 등장하는 씬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연습했고 그리고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봤던 무대랑은 조금 다르게 좀 좁았어요. 등퇴장로가. 근데 거기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착착착 나와가지고 서서 대사를 딱 하고 이제 이 플레이가 시작되는 건데
착착착을 잘못해가지고 리허설 때까지 아무 일 없다가 의자를 뻥 하고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가 무대 센터로 날아가 버리고 다행히도 이게 원작이랑은 다르니까 그때 이제 MC 역할로 하던 배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치워줘가지고 다행이었던 그런 기억은 있고, 리허설 때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인생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연극을 준비할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리허설 때 연출님한테 보여드린다고 2층 무대에서 제가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속이 됐던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공연이 막빠지니까 뭐라도 빨리 더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2층에서 뛰어내리고 1층에 탁 착지했을 때 소리가 엄청 크게 난 거예요. 나무였는데 꽝!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연출 선생님이 엄청나게 저를 혼내셨죠. 근데 지금 생각도 그렇고 그때도 생각도 그렇고 너무 많이 크게 혼나서 슬프기도 했고 좀 뭔가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 연출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되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연극을 할 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우인데도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조금 다이나믹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장면을 연습할 때는 한 번 더 체크를 받아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꽤 큰 에피소드였어요. 그죠. 제 부상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제 삶에. 진짜 좋은 경험이네요. 그죠.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저는 연기를 할 때는 숨 잘 쉬고 말 또박또박하고 잘 걷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잘 쉰다는 게 이게 어떤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숨 이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배우거든요. 들숨은 이제 감정을 마시는 거고 날숨은 감정을 뱉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제 연기적 가치관의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의 말씀인데, 숨을 잘 쉬어야 그 대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제가 경직돼 있거나 거짓말할 때 보면 숨을 안 쉬고 얘기를 했었던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든 안 하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허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대부분 고문받는 씬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입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힘든 일하고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그때도 저는 늘 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숨에서 그 상태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숨을 잘 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숨을 쉴지 이미 답을 내리고 하는 연기가 가장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항상 그걸 다 체크해 뒀었거든요. 언제 쉴지? 네. 여기서 숨을 쉬고 띄워 읽고 이걸 항상 다 정해놨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제 연기를 보실 때마다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로제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항상 재미가 없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그때 당시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재미없어, 네 연기는 재미없어. 물론 웃으시면서 사랑을 담으셔서 해주셨지만 재미없다는 말이 저한테는 제일 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호흡이 다 다를 때까지 대사를 다 뱉고 나서 호흡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우린 이렇게 숨을 쉬고 얘기하는데, 나는 대사를 딱 정확하게 4분의 4박자로 나눠서 대사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처음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는데 재밌더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엄청 크죠. 그날이 회식하던 날이었는데 그때는 엄청 컸죠. 아직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지금도 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작품이나 혹시 배우 같은 배우 분이 있을까요? 대단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는 사실 근 한 3년? 2, 3년 정도 안에는 손석구 선배님 연기는 제가 안 놓치고 다 봤고요. 네. 그래서 손석구 선배님의 리액션이 저는 너무 좋아서 네. 화술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으시지만 그런 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대사 안 하실 때 손석구 선배님의 연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손석구 선배님의 연기를 많이 봤었고, 좋아하는 작품,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좋아하는 거는 너무 남들은 늦게 봤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해외 영화는 퍼펙트 데이즈 재밌게 봤고, 네.
제일 사실 좋아하는 우리나라 작품은 저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제일 많이 봤. 그건 좀 제가 원래 봤던 작품을 2번 안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건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는. 네. 지금도 저한테 의미가 좀 큰 작품이고. 그러면 연기 외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인사이트하고 아웃사이트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배우의 일을 하거나 예체능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있고 남이 생각하는 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부산 사람이라는 거를 크게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도 않고 뭐 부산하면 막 떠오르는 그 키워드들 이런 것도 크게 없는데 남들은 항상 저에게 이제 해주는 말이 부산 이 얘기를 많이 해줘서 부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배우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라는 영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바둑 네 바둑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숨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은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쉬셔야 될 것 쉬는 같아요. 게 좋으니까 테이크 제로 구족대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연기할 때도 살면서도 사실 굉장히 저도 명상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숨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바쁜 네. 일상 속에서 한번 여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작곡이라고 돼 있어요. 작곡은 어쩌다가 왜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제가 완전히 이렇게 이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됐던 거는 이제 한 3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지금 다니는 교회에 드럼은 몇백만 원짜리 드럼이 있는데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나도 저 위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 배우가 저희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이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인도자로 그 드럼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나도 형들이랑 처음에는 형들이랑 같이 저 위에서 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럼을 배웠어요.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은 다 외국에서 넘어온 찬양들이지만 우리나라 밴드들, 우리나라 찬양팀들이 작곡 작사를 해서 부르는 것도 많거든요. CCM. 네, CCM. 나도 한번 해볼까? 막연하게 꿈을 가지고 있다가 드럼으로 조금 하다가 우리도 우리 찬양 만들어서 불러보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배운 지는 너무 얼마 안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을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평생 배우라는 직업은 계속 막 상상하고 계속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하다시피 되다 보니까 공부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부한 지 2달 반? 3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어렵고 외울 게 많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네, 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몰랐어요 저는. 그 다른 밴드, 그 다른 찬양팀들이 그 나와서 인도하시고 그 세션들 이거 보면 몰랐는데 무슨 버클리, 서울대, 음대 이런 분들이 하세요. 진짜 전공자 중에서도 굉장히 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걸 저는 몰랐어요. 물론 전공자들이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고퀄리티의 그래서 저는 제가 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2개 대학이나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하셨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고백했어요.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난 안 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할 생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럼 연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훈련 그리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고 그냥 단순한 거고 이제 저도 올해 이제 30이 됐는데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절대 저는 회사원들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본인의 삶이 제일 힘든 거고 본인의 삶이 제일 고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 혹은 동생 이런 주변 지인들을 보면 가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자율적인 삶을 못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내 업인데 업으로 내 삶, 나의 부모님의 삶,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이게 유일하게 흔들린 이유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오디션이 안 돼서 뭐 계속 뭐 최종에서 떨어져서 연기가 안 늘어서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감독이면 고강훈을 뽑을까? 딱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딱히 고강훈을 캐스팅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생기고 키 이만하고 몸 이만하고 예? 한데 이유가 있으니까 다 네. 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라는 질문으로 저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뭘 하는 것 같아요. 네. 100번씩 연습도 하고. 네. 그건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100번 연습하는 거. 그거는 그래서 뭐 그때 한 번 더 했으면 달라졌을까? 전 제일 싫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 나오면 뭐 오디션은 뭐 제가 뭐 다른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많이 보지도 않았겠지만 연극 오디션이든 영화 오디션이든 결과 나오면 아쉽죠 당연히. 그리고 막 최종까지 갔던 거는 이렇게 하는데 절대 미련 안 가죠. 그 연습량에 대한 후회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안 되면은 가끔 뭐 그냥 뭐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아씨 또 안 됐어? 이 생각을 하는데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진짜 깊게 들어가서 내 연기가 뭐 틀렸나? 난 막 진짜 내가 그 정도로 못생겼나? 피부가 너무 까맣나? 뭐 이런 걸로는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진짜 까매서 제가 진짜 까매서 그래서 뭐 정신적인 근데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책임감이 없으셨으면 지금의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그 책임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제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 번도 이제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부산으로 뭐 이제는 뭐 직장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영향도 사실 큰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뭐든 반찬도 보내주시고 이런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게 오히려 아들로서 죄송스럽고 뭔가 창피해서 좀 힘들 때가 있지. 진짜 내가 연기를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연기가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적인 걸로 뭐 진짜 그만둘까? 했던 적은 없어요. 배우를.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랑 첫 번째로 약속한 그냥 이것도 제 뜻이지만 저는 35살이거든요. 그때도 내가 나 하나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최측근들을 중요한 순간이라도 챙기지 못할 정도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근데 20대 때는 사실 배운다고 바빴기 때문에 그쵸. 그걸 써먹을 시간이 이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적은 없고 경제적인 부분 그냥 딱 단순히 많은 배우들이 공감할 얘기일 것 같아요. 진짜 저도 20대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3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죠.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많이들 떠나가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잘 남아있길 5년 후에도.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이나 그분들께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연기하는 모습이 5년 뒤에도 지금 이 마음이 유지될 거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숨 잘 쉬고 말 또박또박하고 잘 걷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똑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도와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꼭 지금 주시는 그 사랑에 10배로 보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테이크 제로 연기상 수상자는
고가운! 테이크 제로 연기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전용범 선배님과 황대기 선배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선 부모님께 제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숨 잘 쉬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